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대체로 흐린 가운데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도 다시 올라서 주말엔 낮 최고 기온이 30도가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비가 내리며 이른 더위도 잠시 주춤했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하늘은 흐리지만 비는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낮까지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적겠습니다. 오늘 경북 북동산지에는 동풍에 의해 낮은 구름대가 들어와 오후까지 안개가 짙겠는데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도 있어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리며 미세먼지 좋음 수준 보이며 공기는 깨끗합니다. 기온은 점차 오름세 예상되는데요. 현재 기온 보시면 대구와 안동, 포항 모두 16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 24도, 안동 25도, 포항 20도로 평년 수준 보이겠습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은 오늘 오후까지 순간풍속 초속 15km 내외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도 바람이 약간 강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낮 기온은 최고 3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다음 주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북도가 경북 안전체험관 건립 후보지로 포항이 아니라 상주와 안동을 선정한 것과 관련해 포항 시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포항에 짓기로 한 약속을 뒤집었다며 일제히 규탄하고 나섰는데요.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지역 정치권은 도대체 뭘 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촉발 지진 범시민 대책위는 경상북도의 무책임한 행정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포항 시민 개무시하는 이철우는 책임지고 즉시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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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 전 지진특별법에 근거해 경북안전체험관을 포항시 흥해읍 북송공원에 짓기로 협의해놓고도 갑자기 경쟁공모로 전환해 포항을 의도적으로 배제시켰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철우 도지사가 손바닥을 뒤집듯이 이렇게 한 거는 그 의도가 분명히 있다. 정치적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 지진 최대 피해 지역인 포항시 흥해읍의 40여 개 주민단체들도 규탄 목소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진 피해 주민들을 2번 죽이는 부당한 처사라며 당초 예정대로 포항에 안전체험관을 건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진 당시에는 뭐 다 해줄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지금 와갖고 엉뚱한 소리 하는 거에 대해서 참 시민으로서 분통이 터지고 화가 나는 입장입니다. 포항시 의회 역시 경상북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경북안전체험관은 지진과 태풍 등 대형 재난을 겪은 포항시에 건립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경상북도가 탁상 졸속 행정으로 포항 시민을 우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는 물론이고 우리 포항 시민 모두가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경상북도는 후보지 추천에 우리 포항을 제외한 이유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명확하게 이유를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야 하고 포항 시민들이 한 목소리로 경상북도를 규탄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구 김정재 의원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지역을 대표해달라고 뽑은 지역에 북구에 우리 김정재 의원께서 성명서 하나 지금 이런 상황을 시민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번 공모는 민주적 절차를 가장한 꼼수 공모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북도와 이철우 도지사가 책임을 져야 하고 무엇보다 지역 정치권이 침묵하거나 늦장 대응한 것은 지역 정치 실종이라고 생각합니다. 포항시는 앞으로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안전체험관을 포항에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안전체험관 후보지 선정이 완료된 만큼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이해를 당부한다는 입장을 밝혀 포항 시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몸이 불편한 노인에게 장애인들이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마 바우처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포항의 한 안마업소에서 이 제도를 악용해서 정부에서 주는 노인 복지금은 물론 장애인 급여까지 부정수급하다 적발됐습니다.
원장은 빼돌린 돈으로 호화 생활을 하며 직원들에겐 갑질까지 했다고 합니다. 배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정업소라고 홍보하고 있는 포항의 한 안마원. 이곳의 손님 대부분은 정부 지원금인 안마 바우처를 지원받는 노인입니다. 안마 바우처는 연간 48회까지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실제 이용하는 수는 10회 미만에 불과합니다. 리버니까 5번밖에 안 받았어요. 네. 하다가 바로 날 주는 동시에 바로 맡겼어요. 그런데 이 안마원은 노인들의 안마 바우처 카드를 보관하면서 실제로 하지 않은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횟수를 속여 행정기관에 거짓 신고했습니다. 1일에서 10일까지, 20일까지, 말일까지 이렇게 3등분해서 단말기에 이제 결제를 강압적으로 저희한테 시켰어요. 안마원을 이용한 노인은 작년에만 120여 명, 지난 3년간 허위 신고를 통해 정부 지원금 5억여 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심지어 안마원 원장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장이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에게 급여를 입금한 뒤 일정 금액을 다시 원장의 통장으로 재입금하도록 강요했고 일거리도 제대로 배정해주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받아가고 그랬어요. 출근도 하루 이틀 일주일에 한 2번, 3번, 마야하면 3번이고. 원장은 부정수급한 돈으로 주식 투자와 명품 구입 등 호화 생활을 하며 직원들에게는 갑질까지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식을 상당한 주식을 했었거든요. 그 주식을 거의 주식에 빠져가지고 많이 있는 편이었고 동거인 남편도 딸의 이삿짐도 모든 거를 이제 요양병 계신 어머니 다까지. 포항시가 전면적인 감사에 나선 가운데 안마원 측은 부정수급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경북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가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소나무 재선충병 고사목 58만 4천 그루를 제거했는데 지난해 31만여 그루보다 87%가량 증가했습니다. 올해 전국의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고사목은 162만여 그루인데 이 가운데 경북이 36%나 차지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소나무 재선충병에 걸린 고사목 발생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군 임차 헬기 17대를 동원해 다음 달 14일까지 산림청 등과 항공 예찰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근 강원 동해안의 잦은 지진 발생으로 지진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상향되면서 경상북도는 지진 대응 체계 점검에 나섰습니다. 도내 지진 5개 대피 장소 1,300여 개소를 비롯해서 지진 해일 대피지구와 긴급 대피 장소 500여 곳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합동 점검을 진행 중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재난에 취약한 어린이집 원활을 대상으로 지진 대비 행동 요령 교육을 시행하고 실제 지진 해일 상황을 가정한 현장 대피 훈련도 관계기관과 함께 실시할 예정입니다. 요즘 꿀벌의 대량 실종으로 꽃가루 수정을 해야 하는 딸기나 멜론 같은 작물 재배 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멜론의 경우 꿀벌 대신 뒤형벌을 활용해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분명한 이유를 알 수 없는 꿀벌 실종이 수년째 반복되고 폐사도 나타나면서 벌 공급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후적인 거, 그다음에 진드기 피해가 잡히질 않기 때문에 화분맥의 벌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데 벌은 공급이 그 정도 될 수가 없어요. 꽃가루 매개벌이 필요한 농가마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호박벌의 사촌격인 뒤형벌이 대안으로 등장했습니다. 이 멜론 재배 농가는 뒤형벌을 이용해 꽃가루 수정을 했는데 꿀벌과 비교해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두 동은 꿀벌을 넣고 두 동은 뒤형벌을 넣고 그랬는데 뒤형벌을 해도 아무 차이가 없어요. 농촌진흥청은 뒤형벌을 이용할 경우 660제곱미터 온실 한 동당 벌통은 2개, 일벌 300에서 400마리 정도가 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뒤형벌의 수명은 30에서 45일 정도로 오래될수록 어두운 빛을 띠고 활동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밝은 노란색을 띠는 것이 좋습니다. 적은 수의 벌이라도 작물에 효과적으로 좀 쓸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개발을 해서 농가들한테 보급을 해서
안정적으로 농작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촌진흥청은 다른 작물로도 확대 적용을 검토하는 것을 비롯해 꿀벌 대체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 설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오늘 24일 국회에서 열립니다. 토론회에는 국회의원과 관계부처 공무원, 의과대학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토론회를 통해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의학교육 혁신 모델에 각계의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입니다. 또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의사 과학자 양성에 필요한 다양한 요소를 점검하고 최적의 방향을 도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포스텍 화학공학과 차형준 교수 연구팀이 해조류와 가시광선을 이용해 세포 생존율이 높은 바이오잉크를 개발했습니다. 바이오잉크는 3D 프린터에 넣어 인공장기를 만드는 잉크로 연구팀은 현재 사용되는 바이오잉크와 비교해서 세포 생존율을 4배 이상 향상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생체 재료 분야 국제학술지인 카보하이드레이트 폴리머에 실렸습니다. 대구 북구 집단 전세 사기 의혹 사건 속보입니다. 17가구가 15억 원이 넘는 전세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인데요.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건물주는 반성이나 피해 회복은 고사하고 피해자들을 조롱하는가 하면 보도에 따른 보복 조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신병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구시 북구 침산동 도시형 생활주택의 17가구 세입자들은 전세금 15억 5천만 원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전세금을 구제받는 게 이게 최우선이죠. 건물주는 집단 전세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지만 반성이나 피해 회복 노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송국에 제보한 사람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보게 됐다며 세입자 사이 갈등을 유도하고 분열시키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 얘기했는데 이러고 그래 안 합니다. 뭐 MBC 방송도 뭐 하겠다 뭐 하겠다 뭐 했다 보충하겠다. 이 보충은 이 문제가 아니고 빨리빨리 풀어가지고 최소한의 과목을 찾아가지고 적게 이제 피해를. 건물주는 대구 모 신협에서 빌린 24억 원 이상의 대출금을 세입자들이 대신 갚고 소유권을 가져가는 방안을 신협 측과 협의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전세금과 대출금을 합한 집값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으로 2억 4천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위해 감정평가한 금액은 평균 2억 5천여만 원입니다. 통상적으로 여러 차례 유찰되는 것을 감안하면 세입자들이 실제로 살 수 있는 금액보다 수천만 원 더 비싸게 집을 사는 셈입니다. 이 캠코에서도 분명히 이 감정사무소 할 때 공매가 진행될 거고 뭐 한 1위 2 유찰 정도를 감안하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가격 자체는 좀 뻥튀기 된 것 같다라고 이제 주변에 있는 감정평가사는 얘기를 하고 있죠. 전세 세입자가 당장 1억 원이 넘는 큰 돈을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아파트 분양을 받고 전세금으로 잔금을 준비하던 세입자는 더욱 난감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건물주는 첫 보도가 나가자마자 피해자에게 사과는커녕 오히려 조롱하듯 전화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방송에 말이 야하게 나간다고. 그 신병철 그 기자한테 뭐 돈 안 줬나? 돈을 왜 줍니까? 근데 왜 야하게 나왔어 지금? 사기로 하고 계속 얘기해대지 뭐. 건물주에게 거액을 대출한 신협은 첫 보도가 나간 다음 날인 지난 16일 명도 소송에 들어갈 테니 건물에서 나가달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왜 우리의 입장을 안 봐주고 방송을 내보내냐 하면서 저희한테는 법대로 명도소송과 변호사 선임을 해서 명도소송을 진행할 테니 너희가 나갈 준비를 해라. 이렇게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구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전세 사기 피의자와 금융기관은 이간질에 명도 소송을 진행하며 피해자들을 2번 울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전세 사기와 역전세로 올 들어 임차인이 제때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규모만 1조 원을 넘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 건수는 1,273건에 금액은 1,85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올 들어 매달 2천억 원이 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면서 전세 보증사고 금액은 4월까지 총 1조 830억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넉 달 만에 작년 한 해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금액 1조 1,726억 원의 92.1%에 도달해서 보증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오는 26일부터 4일간 형산강 체육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2023 포항 국제불빛축제 기간 동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안전 CCTV와 드론을 이용해 행사장 인파를 관리하는 한편 해상구조대와 구급차, 살수차를 전진 배치하고 인파관리용 차량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19일에는 유관기관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25일과 26일에는 합동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며 이른 더위도 잠시 주춤했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하늘은 흐리지만 비는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오늘 낮까지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적겠습니다. 오늘 경북 북동 산지에는 동풍에 의해 낮은 구름대가 들어와 오후까지 안개가 짙겠는데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도 있어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리며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보이며 공기는 깨끗합니다. 기온은 점차 오름세 예상되는데요. 현재 기온 보시면 대구와 안동, 포항 모두 16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요. 낮에는 대구 24도, 안동 25도, 포항 20도로 평년 수준 예상됩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 오후까지 순간풍속 초속 15km 내외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도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저기압의 영향에서 차차 벗어나겠고요. 우리 지역은 오늘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16도, 고령도 16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4도, 고령 23도 보이겠습니다.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16도, 김천 15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와 김천 모두 25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16도, 청송 15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25도, 청송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 20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말 동안 낮 기온은 최고 3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